딱 했어요. 계약을 하고 출고까지 다 하고 다 했죠. 그때 1년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녁에 매일매일 배달되고 나중에 1년 뒤에 차 좀 팔아달라고 자기. 그래가지고 아니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 차량이고요. 제가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9살 임준택이라고 하고요. 동남구에 사가정역 쪽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지금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탑승하실 차량은 이제 5,560만원 스팅어, AWD 마이스터, 그리고 옵션은 퍼포먼스, 렉시콘, 썬루프, 모니터링까지 다 들어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식은 작년 8월 30일날 마이스터 페이스리프트 전사 오픈하자마자 바로 1호차로 뽑았어요. 자, 그럼 이거 소유 기간이 거의 1년 3개월, 4개월 정도 됐죠. 키로수가 지금 39,908km. 자, 그럼 이 차 사기 전에 그전 차량 어떤 거 타셨어요? 그전에도 스팅어 2.0을 타고 있었어요. 2.0에서 3.3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아차 중에서 타고 싶었던 차가 기아를 다녀가지고 선택권이 솔직히 없잖아요. K5를 고민하다가 스팅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제가 좀 스팅어 판매율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스팅어를 좀 제가 설명을 잘하고 어필을 좀 많이 잘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사면 내가 더 잘 팔 수 있겠다. 그리고 솔직히 디자인적으로나 처음에 마음에 들었고, 처음 샀을 때가 26살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스팅어는 좀 무리한 차긴 한데 욕심내서 샀죠. 등급도 보니까 되게 많은데 끝판왕으로 좀 하신 이유가? 원래 다이 같은 것도 좋아하고 약간 차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그랬다 보니까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냥 차에다 선물을 주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EWD하고 4WD도 또 나뉘잖아요. 고민 많이 했는데 2.0을 탔을 때는 예전에 광주 내려갔을 때 겨울에 한번 차가 돈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또 여수에서도 빙판길에서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났거든요. 그것도 봄철에. 후륜은 아직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AWD를 샀는데 솔직히 지금 좀 후회하는 게 차라리 후륜 살걸. 재미는 후륜이 훨씬. 또 3.3으로 하신 거는 어떤 것 때문에? 4기통 엔진을 2.0을 타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6기통 엔진을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스팅어도 많이 접하고 시승도 많이 고객님들이 원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4기통이랑 6기통이랑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 아니면 동문들한테도 그냥 대놓고 말하거든요. 2.5나 2.0을 살 거면 차라리 욕심부려서 3.3을 가라. 차가 완전히 다르다. 이거 딱 내리자마자 한번 플러스를 딱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그 펀치력하고 이런 게 2.0하고 차이가 좀 심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5천 560만원 할인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회사 때문에 많이는 못 받았어요. 일반 재고 할인 정도. 자,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할부로 했고요. 선수금 2천만원 넣고 나머지 차는 할부. 4년에 한 60만원 정도?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팅어가 웃긴 게 2.0 탔을 때는 140, 150을 냈거든요. 3.3으로 올라가니까 보험료가 19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지? 이러다가 과속이나 이런 딱지도 끊어도 약간 보험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딱 맨 처음 살 때 좀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카메라를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딱지를 몇 번 끊으니까 바로 할증이 되더라고요. 지금 한 190 후반대. 그러면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어떤 거 넣고 계신지? 저는 고급류 항상 권장이 고급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땅 비용이 좀 궁금한데요. 만땅 비용은 요즘 시세로 하면 98,000원 정도. 완전 앵코에서도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한 55리터에서 딱 끊기더라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궁금한데, 지금 이 에버러지가 한 반에서 살짝 꺾여 있는데 236. 제일 잘 났을 때 520km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못 났을 때는 이제 400 초, 300 후반까지. 자, 연비에 대한 질문인데, 고속주행에서 그냥 크루즈 컨트롤 키면 11, 12는 나와요. 적게는 8, 9 정도 나오는데 제 운전 습관으로는 지금 장거리를 뛴 적이 없는데 지금 여태까지 연비 초기화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 39,000 탈 때 연비 8.0 나오네요. 자,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주유비 정도에는 진짜 많이 나왔을 때 한 달에 이제 8, 90만원, 소비까지 포함하면 100만원 정도 나올 때도 있었고, 그냥 평균적으로 지금은 한 60만원, 50만원 정도.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적게는 무조건 한 번씩은 다 기름을 넣긴 해요.
사람들이 기아차인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규어랑 비슷하다, 아니면 또 멀리서 보면 제트폰 줄 알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헤드라이트 라인이 비슷하잖아요. 동차회를 가면 뭐야 이거 차 뭐야 이러고 다 물어보니까. 그리고 기아차 중에 아마도 4년 동안 디자인이 저 리어 램프, 그리고 안에 살짝 내비하고 안에 컬팅하고 이런 거 조금밖에 안 바뀐 게 스팅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또 장점. 그러니까 직발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유는 그냥 뭐 기아차든 국산차 중에 이 정도 가성비 있는 운동신경에 파워트레인에 이 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차가 괜찮다고 느껴져요, 저는.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 이 기능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비가 커진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분할 화면 오. 이용할 수가 있고, 디지털 액자든 뭐 시계 이렇게 나침반, 이게 화면이 크고 아니면 네. 다시 내비 이렇게 위주로 크게 볼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모니터링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네. 이 사방 카메라, 좁은 골목이나 이런 거는 진짜 편한 것 같긴 해요. 속력이 30 이상 올라가면 꺼지긴 하는데, 그리고 그렇죠. 스피커가 좀 일반 국산차보다는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렉시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반절 지원도 들어가 있나요? 크루즈 컨트롤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은 이게 테슬라처럼 완전 오토파일럿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스팅과 뽑기운이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엔진 누유나 이런 거는 뭐 계속 이슈가 돼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그 누유도 하나도 없고, 저는 습관이 그렇게 들여서 6,000km만 넘어가면 엔진 오일 갈러 바로 가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 정비 같은 것도 보고, 좀 친한 형님들도 다 자동차 쪽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차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러고 갖고 가면 잘 봐주시니까. 자, 튜닝한 거 어마무시하죠 지금. 바디킷과 송풍구 불 들어오는 거. 가변배기를 끈 상태이긴 한데 소리가 너무 시끄럽긴 해가지고, 스위치하고 이제 배기가 준비엘 GT라고 해가지고 그 배기를 꼈거든요. 중통까지. 자, 시트 포지션인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낮죠, 많이. 차가 많이 낮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키가 좀 큰 사람들은 머리가 닿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모든 차든. 그리고 팔걸이 위치.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핸들의 그립감인데, 이게 두껍게 나와가지고 이 잡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자, 핸들의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이게 일반 컴포트 모드일 때는 그냥 좀 가볍게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 핸들이 딱 엄청 무거워져요. 핸들이 내가 꽉 잡아준다, 뭘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하죠. 저는 커스텀 모드를 많이 써요. 엔진하고 이런 부분은 일반 컴포트로 하고, 나머지 이제 핸들이나 이런 거는 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죠. 핸들에는 버튼법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원래부터 기아 플랫폼이 이렇게 돼가지고 적응돼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버튼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처음 탔을 때는 이게 뭐였지? 가끔씩 이런 거 좀 헷갈릴 때가 있긴 해요. 그리고 핸들을 저거 이렇게 잡다 보니까 노래를 변경을 이렇게 하려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뭘로 끊어버려 이러고. 패들은 좀 어떠세요? 거의 대부분 패들 연장 킷을 좀 하셨는데. 아니, 저는 안 하셔- 이게 거슬리더라고요. 깜빡이하고 이런 것들하고. 솔직히 여유 있으면 하고 싶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냥. 지금 가변배기 컸거든요. 아, 네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소리 좋다. 이야. 혹시 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어떠세요? 저는 서스를 하지는 않았어요. 일체형 서스로 많이 넘어가시거든요. 저는 예전에 2.0 탔을 때도 그때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이었거든요. 그때보다 승차감도 또 괜찮아지고, 좀 예전에는 반응이 느리다? 그러니까 이런 요철 지나갈 때 걸러주는 느낌이었고, 그냥 지나가고 나서 이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마주치면 그냥 딱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딱딱하기도 하죠. 스포츠 모드로 하면 더 딱딱해지죠. 그래서 딱딱한 게 저는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속력인데 가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제로백이 이제 공식으로 4.9초. 이 정도면 뭐 고속도로에서도 약간 뭐 1차선 추월한다든지. 자, 그러면은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신지. 200. 실제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꿈속에서 저는 263까지.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예, 완전히 그냥 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이러고 잡고 갔거든요. 그래도 흔들림도 없이 그냥 쭉 잘 나가더라고요. 시몬스 솔직히 베이스. 무섭긴 했어요. 저는 썸머 타이어로 출고했기 때문에 리밋이 270에 걸려있고, 사계절은 250에 걸려있고, 제동력인데 브렘보. 4P에 2P.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튜닝을 많이 해서 이 디스크가 열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순정 치고는 괜찮게 멈추는 것 같아요. 네. 고속에서 많이 밀려요. 열 좀 받고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속일 때는 에코로 갔다가 고속일 때는 스포츠로 지가 알아서 돌리고, 말 그대로 지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고, 에코는 말 그대로 연비운전. RPM이 4000 이상까지 잘 안 올라가요. 컴포트는 가장 일반적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RPM 바로 빵 뛰죠, 2000으로. 그리고 컴포트는 제가 말했듯이 아까 설정이나 이런 게 가능해가지고 엔진 서스펜션 자기에 맞게. 엔진은 배기음인데 아무래도 3.3이다 보니까 엔진은 배기음. 아무래도 2.0하고 좀 많이 비교되죠. 많이 비교되죠. 네, 순정 자체에서도 들리기에도 차이가 나고 느낌도 많이 다르고. 스피커인데 보스인가요? 렉시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음질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시면 K8도 한번 타보고
타보시고 음악을 들어보시면요, K8 스피커는 메디안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음질이 너무 좋아요. 2열 폴딩 되나요 이거? 네, 2열 폴딩 됩니다. 차박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차박 해본 적도 있어요. 남자 둘이서 가면 민망하고요, 혼자서 하기에는 차박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남자 두 분이서 간 이야기가 더 궁금한 것 같은데. 할 거 없어가지고 네. 갔는데 네. 그날 그 경포대가 만석이었어요. 네. 여자랑은 한 번도 차에서 잔 적이 없어가지고. 잡소리가 많다. 찌그덕거리는 소리. 일단 트렁크드 천장, 썬루프 잡소리. 썬루프도 저 한두 번 들어갔거든요. 잡소리 따다다다다다다. 지금 좀 작기는 했는데 단점은 이제 열면, 썬루프를 열면 또 아직도 소리가 나요. 소리가 좀 많은 차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제가 15,000대 한번 서비스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 이 브레이크 패드 열먹어가지고 디스크가 열먹어가지고 열변형이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가 브레이크 밟고 따다다다다 떨리듯이. 야,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나요? 차량 나중에 팔 때 감가상각이 크다. 한 3년 타면 반은 깎이는 것 같아요. 단점은 스팅어가 고급 뭐 프리미엄 브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정비소 가면 대우는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확 제네시스나 이런 게 와닿은 게 없어요. 이 돈이면 제네시스 이런 이유를 알 것 같기는 해요.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전 단점은 메모리 시트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이 송풍구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듬더듬해요. 이 더듬더듬이라는 게 차에서만 더듬더듬. 그렇죠. 산타페시아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여기는 좀 어떠신지. 공조 부분은 다 하단 쪽에 있어가지고 네. 이게 무선 충전기거든요. 이게 기존 품보다 개선은 됐어요. 열 때문에. 원래 기존에 핸드폰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엄청 뜨거워져가지고 아직도 그래도 뜨겁긴 하다. 기어부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여기 네. 위치는 좀 불편하죠. 만약에 어라운드, 서라운드를 킬 네. 때는 손목을 꺾어야 되니까. 그리고 스탑앤고 주로 끄고 다니거든요. 이것도 그냥 TMI인데 2.0 탔을 때 한 번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튼 적이 있거든요.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서 엔진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 걸리는 거예요. 한 10분 동안 도로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애먹은 적도 있어요. 자, 수납 공간인데 실제로 타보니까 좀 어떠세요? 트렁크하고 네. 이런 거는 진짜 넓긴 해요. 네네.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가 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A형가라서 네. 차에서 흡연을 할 때가 좀 많긴 한데 배터리 넣고 음료수 넣고 네. 여자친구 음료수 들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고 타는 경우도 있고. 코너링인데 약간 고속에서 좀 이게 쏠리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타륜 옵션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150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무섭더라고요. 휘청거려가지고 욕심내서 돌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네. 자, 기업이 원격 시동을 걸고 네. 한 5분 정도 뒤에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에어 5분 10분 정도 해놔도 피단이잖아요 원래. 네. 그 드라이브를 탁 당겨오면 텅 치면서 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 기어 변속은 그냥 주차할 때 가끔 퉁퉁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3단에서 4단 넘어갈 때 약간 버벅이는 감도 한 번 있어가지고. 실내 사이즈인데요. 남자 5명이서 2차 타고 강원도를 간 적이 있어요. 제 친구 180, 저 180, 옆에 185, 그리고 뒤에 170, 174, 그리고 176 이렇게 5명이서 갔거든요. 네. 가운데 타는 애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키가 제일 작은 애가 가운데 탔는데 네. 이 구조가 약간 이렇게 살짝 올라와져 있는데 뒷자리 승차감은 많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는 것 같다. 썬루프는 솔직히 넣을 것 같고요. 네, 흡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M2나 MG 아니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그런 차 사고 싶고 여유가. 여유가 없으면 다시 스팅으로. 자, 이 차 뭐 보증기인데 수리한 거는 뭐 엔진 때문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메인 터너스 정비성인데 아무래도 그냥 일반 세단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주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타이어 값이 좀 빨리 달죠. 타이어, 썸머 타이어 특성상 또 트레드가 빨리 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타이어 교체 비용이나 차가 또 재밌다 보니까 키로수도 많이 늘고 그런 것도 있고, 유지비는 일반 세단보다는 많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뭐 몇 배까지는 아니고 한 1, 20% 정도?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아까 브레이크 그렇죠. 그건 이제 유명한 고질병이죠. 스팅. 그 정도? 그렇죠. 풍절음 어떤가요? 저는 신경을 안 쓰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시끄러워 이렇게 느낀 적은 없어요. 이 차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중고차 딜러 하는 형이 야 그 돈이면 220D 뚝딱 살 수 있어, M2 중고도 살 수 있어. 그때 당시에는 약간 저는 이 차가 너무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엔카나 보고 막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스팅어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엔진하고 이런 차이 2.5냐 3.3이냐 연비는 거의 비슷해요. 2.5가 좀 더 연비가 더 잘 나오긴 해요. 1, 2, 2, 3 정도 더 잘 나오기는 한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즐길 거고 내가 좀 재밌게 탈 거면 3.3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 친구분이 나도 스팅어 사고 싶어, 등급 옵션 뭐 어떤 걸로 사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모니터링 아까 보여드렸듯이 네. 사방 카메라하고 이런 것들은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필요 없는 옵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되고, 렉시콘 이런 것들도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옵션은 제가 뭐 추천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 없다고 느끼면 안 넣는 걸 추천을 해요. 진짜 가까운 친구분이 네. 나 사고 싶어 이러면은 후륜을 추천을 하고 옵션을 웬만하면 다 넣는 걸 추천을 한다. 근데 이게 스팅어가 빌트인 캠은 옵션이 없어요. 이 차를 사시려는 분은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을 할까요? K8 보시다가 스팅어로 넘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G70 보시다가 스팅어로 넘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뒤쪽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 22살 막 23, 4살 군대 갓 전역한 친구들도 상담받으러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진짜 용기로 사는 친구들도 있고. 딜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꼬드기는 편이세요? 아니요 그건 전혀? 저는 전혀 감당하실 수 있으면 사셔도 된다고. 젊은 친구 정말 오히려 그래요. 그냥 막 팔다 보면 허위 매물 하시는 분들 있죠. 막 협박하면서 차 파는 사람,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라서. 네. 그렇죠. 그런 걸 좀 정직하게.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내 주행이 많아요. 그리고 난 드라이브나 이런 걸 취미로 하지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은 굳이 추천을 안 해요. 차는 솔직히 단순히 보면 이동수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께는 굳이 편한 차 얼마나 많은데. 군대 전역하고 상담 받으러 왔어요. 네. 너무 멋있게 들어가고 저희 매장에 스티커가 전시돼 있을 때 네. 이거 사러 왔다고. 예 그러시냐고. 이따 제 차도 보여드리고 전차도 보여드리고 색 차이도 있으니까 막 계산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전액 할부여가지고 할부가 한 130만 원 나왔어요 그분이. 저는 뭐 사신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는데 10분만 생각을 해봐라. 10분 뒤에 다시 물어봐서 진짜 그때 산다고 하면 제가 계약서 가져오겠다 이 말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월급이랑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딱 했어요. 계약을 하고 출고까지 다 하고 다 했죠. 그때 1년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녁에 매일매일 배달되고 나중에 1년 뒤에 차 좀 팔아달라고 자기.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는 솔직히 중고 가격은 개인이 직접 파는 그렇죠. 게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알아봐 드리기는 할 건데 직접 카페에 직거래를 한번 올려보셔라. 그냥 직거래 파신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이 차를 한 줄 평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기아차 중에서 성능이나 모든 게 우수한 차량.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10점 만점 중에 7점, 7.8점. 네. 마이너스 3.2. 연비 그리고 뭐 잡소리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프리미엄 뭐 그런 게 좀 약간 부족하긴 하다 제네시스에 비해. 자, 만약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M2로 사는 걸로. 여유 있으면 예. 네, 여유 없으면 그렇죠. 아니면 계속 이 차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 자, 일단 제 공지철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차량 관련해서 뭔가 빠진 거? 아니요. 그냥 대화를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